작은 시골 마을 중앙로에 자리한 편의점 행복마트는 동네 사람들의 일상 속 쉼터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이곳에서 주민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때로는 잠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은 키가 크지 않았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물건을 정리할 때도 구석구석 꼼꼼히 정돈했죠. 특히 어르신들이 오시면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드리거나 약국에서 파는 파스를 추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참 착한 아가씨라며 다정을 좋아했어요. 다정에게는 특별한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은지라는 아이였죠. 은지는 엄마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편의점에 와서 라면을 하나 사곤 했습니다. 다정은 그런 은지를 위해 조용히 뜨거운 물을 받아주고 젓가락과 앞치마까지 챙겨주었어요. 은지가 라면을 먹는 동안 다정은 말없이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거나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언니, 군대 다녀왔어요? 어느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다정의 짧은 머리와 반듯한 자세를 보고 궁금해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정은 그저 웃으며 응, 옛날 일이야 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다정의 방식이었죠. 사실 다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누구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인 최봉수 씨도 이장님도 그 누구도 다정이 어떤 부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몰랐어요. 다정은 그저 군대에서 행정 업무했어요 라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되면 다정은 편의점 앞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은지도 집에 가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죠. 다정은 그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어요. 다정은 이 작은 마을에서 그저 성실한 편의점 직원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구해내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삶을 원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진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소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조폭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의 행동 거지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조영진은 마을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행복마트가 들어선 건물도 그중 하나였죠. 그는 몇 달 전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며 최봉수 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가가 올랐으니 임대료도 올려야지라며 부드럽게 접근했지만 최 사장이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자 점점 거칠어졌어요. 최 사장, 내가 참을성이 많은 편이야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거든. 조영진은 편의점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최 사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다른 데서 이런 조건으로 가게 내줄 곳이 어디 있나 보라고. 내가 후하게 해주는 거야. 최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고 이 편의점이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조 사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조영진이 비웃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 시간 달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가게 접어야지. 다른 임차인 찾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때 다정이 진열대 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조영진은 다정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그만 여자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내가 마음 약해서 이런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쫓아냈을 텐데. 조영진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결정해. 임대료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최 사장은 알겠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영진이 가게를 나간 후 최 사장은 한숨을 푹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정은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다정아, 미안해. 듣기 싫은 소리 들렸지? 최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꼴 보기 싫었을 텐데. 다정은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최 사장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영진은 자신이 마을의 지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정 같은 여자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다정은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시계는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은지와 엄마가 늦게 들렀습니다. 은지 엄마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유와 빵을 사려고 한 것 같았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정은 언제나처럼 웃으며 안녕, 은지야? 오늘 숙제는 다 했어? 라고 물었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뒤를 따라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영진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영진 뒤로는 2명의 부하들이 따라 들어왔죠.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최 사장 어디 갔어? 조영진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정은 침착하게 사장님은 집에 가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조영진은 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래. 그럼 내가 대답해. 임대료 이야기 들었지? 은지와 엄마는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어오자 엄마 뒤로 숨었어요. 다정은 그 모습을 보고 손님이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손님? 조영진이 비웃었습니다. 애새끼가 뭔데 줄을 먼저 서? 어른이 말하는데 기다려야지. 그는 은지를 향해 다가가며 이리 와봐. 애야, 어른한테 인사는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무서워서 엄마 뒤로 더 숨었습니다. 은지 엄마는 죄송해요. 저희가 먼저 갈게요라고 말하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조영진의 부하 중 한 명이 문 앞을 막았습니다. 야,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안 되지. 조영진이 은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른한테 인사해. 안 그러면 못 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정이 조용히 계산대에서 나와 은지 앞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조영진은 다정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뭐래 이게? 내가 뭔데 끼어들어? 그는 다정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다정에게 닿기도 전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정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조영진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어요. 조영진은 아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죠. 편의점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영진의 부하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고 은지와 엄마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정은 조영진을 바닥에 눕힌 채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영진은 숨을 헐떡이며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감히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다정은 한 손으로 조영진을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출소죠? 행복마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조영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습니다. 다정은 그를 제압한 자세 그대로 조용히 기다렸어요. 조영진의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그들도 다정의 움직임을 본 후로는 함부로 덤비지 못했죠. 아가씨, 대체 어떻게 은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돌려 괜찮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은지는 여전히 엄마 뒤에 숨어 있었지만 다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조영진은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연행되었고 부하들도 함께 끌려갔어요. 다정은 경찰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을 위협해서 제지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이 아가씨, 격투기 배우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다정은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다정의 방식이었죠. 은지와 엄마가 떠난 후 편의점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어요. 다정 스스로도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이장 박만수는 아침 일찍 편의점에 왔습니다. 다정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다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장은 다정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정아, 내가 어떻게 조영진을 그렇게...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다정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박 이장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다정의 표정을 보고는 그만두었어요. 오후 2시쯤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다정은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어요. 중사님, 남자가 다정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아, 여기서 뭐해? 라고 물었어요. 소식 듣고 바로 왔습니다. 윤지훈 소령이 답했습니다. 중사님께서 민간인과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술 취한 사람 하나 제지한 것뿐이야. 너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중사님, 그 사람이 조직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윤지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보복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최 사장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지훈을 보고 놀랐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윤지훈은 다정을 보며 설명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7 특임대 윤지훈 소령입니다. 윤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다정 중사님의 후배입니다. 최 사장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707?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윤지훈이 답했습니다. 김다정 중사님은 저희 부대의 전설이었어요. 그 순간 편의점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정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최 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지훈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조용하고 성실한 다정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게다가 전설이었다니 말입니다. 정말인가요? 윤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 중사님은 실전 투입 8차례, 모든 작전을 성공시키신 분이에요. 저희 부대에서는 조용한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폭풍? 최 사장이 되물었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다정의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 침착함과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는 능력 말입니다. 다정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만해 지훈아, 옛날 이야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지훈은 계속 설명했어요. 중사님께서 맡으신 작전들은 모두 기밀이지만 하나하나가 전설적이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은. 지훈아, 다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 윤지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다정을 보며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박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따라왔어요. 모두 어젯밤 일에 대해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다정아, 이분은 누구야? 박 이장이 윤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윤지훈은 다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윤지훈 소령입니다. 소령?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군인이 왜 여기에? 윤지훈은 다정을 보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다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다정 중사님은 저희 부대의 최정예 요원이었습니다. 윤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8년간 복무하시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키셨어요. 그분 없이는 불가능했을 작전들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역하신 거죠? 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너무 오래 싸웠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박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 다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구해야 했어요. 항상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최 사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위험했으니까요. 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무서워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뿐입니다. 윤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사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중사님을 따랐던 거예요. 다정은 윤지훈을 보며 그땐 제가 임무였고 지금은 여기가 제 자리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정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마을에서의 평범한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정의 정체가 알려진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정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정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최 사장은 다정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정아, 아니 중사님,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내가 내 가게를 지켜준 게 다정 씨였구먼.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만약 다정이 없었다면 조영진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다정이에요. 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최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정아,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너한테 편의점 일이나 시키고 있었구나. 박 이장도 비슷했습니다. 다정 씨,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은 불편해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한 거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후에 은지가 엄마와 함께 편의점에 왔습니다. 은지는 다정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언니, 정말 진짜 멋있어요. 은지 엄마는 다정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은지가 무슨 일을 당할 뻔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정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편지를 꺼냈어요. 언니, 이거 드릴게요. 은지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다정이 편지를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정 언니에게, 언니는 진짜 멋있어요.
나쁜 아저씨를 혼내줘서 고마워요. 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은지가. 다정은 편지를 읽고 나서 울컥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니 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언니는 안 울어. 다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이 되자 윤지훈이 다시 편의점에 왔습니다. 그는 다정에게 조영진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중사님, 조영진은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과거 전과가 많아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중사님 윤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계속 계실 건가요? 신분이 노출된 이상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처럼 조용히 지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이 그녀가 찾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 다정이 말했습니다. 윤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요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날 밤 다정은 혼자 편의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좋았어요. 은지도 있고 최 사장도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곳에 더 머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정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은지가 준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보낸 1년이 그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최 사장이 다정의 짐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튀었나 봐요.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최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지켜준 게 잘못이야? 다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조영진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평화로운 마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지켜주면 되지. 최 사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넌 이 마을의 가족이야. 어디 가면 안 돼. 하지만 다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분을 구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밝고 활발한 사람으로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박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더 따라왔어요. 모두 다정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다정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박 이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여기서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왜 가려고 하세요? 동네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정 씨가 특수부대 출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착한 다정이일 뿐이에요. 다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언니. 그때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엄마와 함께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정말 떠나는 거예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정은 무릎을 꿇고 은지와 눈을 맞췄어요. 은지야, 언니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요? 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은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다정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는 여기서 건강하게 자라야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럼 언제 다시 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다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아니, 다시 올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언니가 보고 싶으면 편지 써줘. 언니도 은지 생각하면서 살 거야. 최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정아, 어딜 가든 당신은 이 마을의 자랑이야. 그걸 잊지 마.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별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모두 편의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정을 배웅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정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윤지훈 소령이 검은색 승용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다정의 짐을 차에 실으며 중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이 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정아, 이거 받아.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내 마지막 월급이야. 그리고 고마웠어. 다정은 봉투를 받으며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몸 조심하시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늙어서 이런다. 미안해. 박 이장도 다가와서 다정 씨, 이 마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몸 건강하세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언니, 저 잊지 마세요. 다정은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은지를 잊겠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녀도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어요. 은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손수 만든 팔찌였어요. 언니, 이거 끼고 다니세요. 그럼 은지 생각날 거예요. 다정은 팔찌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윤지훈이 차 문을 열며 중사님,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정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얼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진짜 보물 같았어요. 다정이 차에 타자 윤지훈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후배가 운전합니다. 편하게 가시죠. 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은 뒷창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차를 향해 경례를 올렸어요. 작고 서툰 경례였지만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경례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은지를 보고 따라서 경례를 올렸어요. 다정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례로 답했어요. 비록 차창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면서 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1년 동안 지켜본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과 작은 집들, 그리고 평화로운 시골길이 있었습니다. 중사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윤지훈이 물었습니다. 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자. 조용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윤지훈이 답했습니다. 차가 달리면서 다정은 은지가 준 팔찌를 만졌습니다. 이 작은 팔찌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조용한 여자가 누구보다 조국을 위해 싸운 전사였다는 걸 이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전사가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포기했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법이니까요.